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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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케마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김창환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 조관영 공인중개사님께서 영광굴비 협찬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현 한 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았다고 카톡 넣어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계시는 그 금강 공인중개사 대표이신 우리 그 손민경 공인중개사님을 모셔서 오늘 김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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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시는데 밀리진 않으셨어요? 네, 오는데 보통 김포에서 저는 차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고 옵니다. 안 밀리면 사실은 한 1시간 정도에도 올 수 있는데요. 거의 밀리는 구간이 있죠. 그렇더라고요. 예, 예, 아무래도 뭐 강서 쪽도 그렇고 오르다 보면 밀리죠.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풍무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신 지가 조금 몇 년 되셨죠? 네, 한 16, 7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오시게 됐던 건 서울에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에, 저는 서울이죠. 서울인데 자격증을 따면서 서울에서 실장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3번이나 딱지를 맞아서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걸리신 것 같아요. 네, 연세가 좀 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뽑으시면서 아마 좀 그걸 염두에 두셨던 것 네. 같으네요. 대표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는 말씀조차도 못 하셔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포에 결혼한 딸이 와서 살고 있었는데 예. 걔네 집에 오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실장님 구합니다는 그 메모 써서 붙여놓은 걸 유리창에 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들어가서 실장으로 오면 되겠냐고 해서 거기서 오케이 해서 제가 김포에 들어온 게 한 16, 7년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예. 한 16년. 근데 연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는 아니네요. 따님이 그렇죠. 계셨으니까. 예, 결혼해서 딸이 거기 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걔네 집 오다가 그게 2년이 돼가지고 이제 저까지도 김포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앞에 분들이 예. 뽑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셨으니까 네. 김포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PPT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포 브리핑 자료로 해서 금강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렇게 해놨고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는 위치 및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김포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김포에 있는 이 오른쪽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선이 짧아가지고요. 네. 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김포에 잠깐만요. 이렇게 힘들지? 김포에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김포의 지적 모양입니다. 네. 모양이 좀 안 예뻐요. 네. 모양이 많이 안 예쁘죠. 무슨 자루 같은 모양도 되고, 어떻게 보면 망치 같은 모양도 되고, 그죠? 부채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김포가 왜 이런, 지적 모양을 가지게 됐냐면은요,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그 지금 인천에 있는 불로동이랄까, 검단, 마전, 그런 쪽이 전부 다 김포 땅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네. 됐군요. 근데 인천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이제 김포의 토지가 많이 인천으로 편입이 돼 버렸죠. 네. 예. 그러면서 땅 모양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을 갖추게 됐어요. 구상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김포 부도심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김포 시내입니다. 시청이 거기에 있죠. 예, 시청이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고, 김포 구도심이죠, 여기가. 그리고 지금 양촌 도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주변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강 신도시가 여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는 김포시청이 옮겨간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그 도시 기본 계획에 있는 이 구상도인데요. 행정 업무 중심축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행정 업무 중심축이 양촌 신도시로 지금 이전해 온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조금 구도심에서는 얘기가 있었겠어요. 네, 구도심에서는 반대하고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 말은 표면에서는 쑥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도니까는요. 올해 계획도를 보면은 이게 확정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거라고 하면 이제 2035 도시 네. 기본 계획이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게 아니 또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PPT를 보면은요, 네. 여기는 인구 배분 계획에 돼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김포 인구는 43만 7,221명으로 돼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 구성도에서 김포 지적도면에서 보면은 남부 생활권, 여기가 구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하고 또 한강 신도시가 있는 중부 생활권, 네. 이렇게 해서 두 군데에 지금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된 인구만을 얘기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거주민까지 합하면은 인구가 45만 2,137명으로 지금 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뭐 전이된 것만 이제 표시가 되니까. 그렇죠. 전입된 것만 표시되니까는. 그렇게 하고 생활권별 개발 방향을 보면은 김포는 지금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게 김포 지적인데, 여기서 여기를 남부 생활권으로 했고, 요 가운데 한강 신도시 있는 데를 중부 생활권,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대꽃 이쪽은 남쪽으로 어떻게 보면 위치가 돼 있는데도 북부 생활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묶여 있어요. 네. 생활권을. 그렇게 묶어가지고 남부 생활권으로 해서 한번 본다면은 이게 남부 생활권으로 해서 본다면 여기 종달새 마을 있죠. 여기 종달새 마을이 있는데 종달새 마을 정비를 통한 영상산업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조성산업이라는 거는 한강 시내폴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게요.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 사업을 지금 종달새 마을 정비를 통한 영상산업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간 표류해 왔죠. 사업 시행자가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뭐 주민 반대도 있었고 하면서 돼 있다가 작년에 이제 이게 보상이 작년 겨울부터 나가기 시작한 걸로 알고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돼서 네. 이제 보상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되고 올해 2020년도죠. 그러니까 올 1월 7일 날 KBS 아트비전, KBS 아트비전하고 협약식을 맺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영상산업단지, 그러니까 한강 시내폴리스의 면적은 112만 1천 제곱미터이고요. 여기에 방송, 영상 등의 문화산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관련 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복합 문화 산업 도시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이 조성 사업이. 근데 아무래도 KBS 아트비전이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러니까는 이 한강 시내폴리스 안에다가 방송 스튜디오 파크를 건설할 예정이에요. 방송을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그렇죠. 스튜디오 같은 거를 만든다는 예, 얘기 같아요. KBS 아트비전에서 하는 일은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방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내폴리스를 방송 영상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데 아마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참 무슨 사업을 저렇게 한다는 게, 조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복합단지 조성도 있네요. 네네. 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고촌 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의료복합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을 줄이면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계획이 아직 없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 진행 여부는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아직 그렇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신규 도시철도 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 조성 사업이라는 거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뒤에. 예, 그 뒤에 이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니까 네. 그걸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중부에는 뭐 기존에 뭐 신도시가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새롭게 뭐 조성하는 사업은 없고요. 보통 이제 현재 조성된 거를 육성한다. 네. 그런 정도로 중부 생활권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북부 생활권을 본다면은 덕포진 주변에 국제적인 테마형 관광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덕포진이라는 게 사실은 그 이조 시대 때 언제 어떤 왕 때 됐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조 시대 때 그러니까는 포진지라고. 포진지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보면은 끼다랗게 그 뭐랄까 흙 같은 토담 같은 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포 같은 정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런 포진지거든요. 그러면 이 덕포진 주변으로 해가지고 바로 대명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그마한 대명항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명포구에서 저 수산물 같은 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로 와서 그 수산물을 사시는 서울 시민들도 있고 뭐 인천 분들도 있고 많이 오시나 봐요. 외지에서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강화가 바로 여기 그 대명항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초지대교로 해가지고 강화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 오고 가는 길목에서도 여기 들려서 뭐 수산물도 사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관광 위락 시설을 조성하기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수산도 있고 저런 관광 뭐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면은 개발 가능지 분석 및 철도망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개발 가능지는 여 빨간 부분이 개발 가능지로 돼 있고요. 기개발지. 그럼 여기는 지금 한강 신도시 주변이에요. 한강 신도시고 여기는 구도심이고 여기는 지금 고촌이에요. 고촌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는 지금 마송입니다. 마송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대명항인데 이쪽에 있는 데고 일부분 이제 주거지가 있네요. 네, 조금씩 이제 이렇게 노란 부분이 주거지로 돼 있죠. 조금씩. 그렇게 하고 철도망 계획을 본다면은 지금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파주로 가는 거는 4번은 지금 아직 그 김포 자체 계획인 거고요. 네. 김포 내부 순환선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김포를 이렇게 이렇게 쭉 길게 강화까지 연결은 되지만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철도망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요거는 지금 요렇게 가는 거는 김포 경전철입니다. 지금. 네, 지금 요렇게 가는 거는. 개통된 거.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얘기 아까 해주신다고. 네네. 김포 경전철이고 또 1번으로 하면 경전철이고 2번은 지금 검단 신도시에서 지하철 1호선이 지금 연결이 검단 신도시로 연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아니면은 지금 인천 2호선이 검단까지는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걸포동으로 해서 그 고향 일산의 킨텍스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계획 나왔는데 그 연관된 계획이 인천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 PPT를 보자면은 도로망 계획인데요. 여기서 제1축 김포 한강로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국제사업. 요거는 지금 요게 1번이거든요. 요게 1번. 네, 요게 1번인데 요 1번은
88도로선으로 해가지고 그 김포 그 신도시? 한강, 예, 한강 신도시까지. 한강 옆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한강 그 운양동 한강 신도시까지 요 부분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해서 한강 신도시로 해서 양천 쪽으로 이게 빠져나갑니다. 네. 빠져나가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요 연결해서, 부분은 네. 연결을 해가지고 되면 이게 강화까지 뻗어나갈 텐데 아직 요 부분은 계획만 있고 공사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 R&D 단지 요 서쪽으로 요것도 요렇게 해서 지금 파주 쪽으로 운행 예정인데 아직은 요것도 확정적으로 돼 있진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 8번에 남쪽에 남북 사측이라고 한 거, 그 송포 인천간 도로 해가지고 아마 일산에서 그 김포 쪽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지금 현재 계획이니까는 깊이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 PPT를 보면 김포 도시 기본 구상 변경도예요. 이거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김포에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김포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망이 불편했었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부 지금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봐야 이게 돼요. 아까 철도 구상도에서 봤듯이 이게 강화까지 가는 요게 강화까지 가는 그죠? 강화 네, 그러네요. 강화까지 가는 요게 저기 뭐야 도로이고 요렇게 해서 88도로 연결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운양 양촌으로 빠진 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지금 48도로예요. 48도로로 해가지고 48도로는 이거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장 일부 구간은 확장돼 있지만 거의 한 80%는 확장이 완성됐습니다. 거의 됐네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도 어쩌면 있지만. 김포시를 정면으로 지나가는 메인 그렇죠. 도로 이게 같아요. 메인 도로죠. 48도로가. 네. 그렇게 하고 도로를 지금 이게 이 파주라고 한 거는 이게 출판단지예요. 네. 출판단지로 해서 김포 하성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천까지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아마 금년에 착공되지 않을까 봅니다. 요거는 파주에서 김포를 건너올 때 지하로 건너오게 돼 있습니다. 아, 땅으로 이렇게 예, 한강 밑으로 한강 밑으로요. 음. 한강 밑으로 건너오게 돼 다리를 있어요. 만드는 게 예. 하나 터널을 둔다. 네네. 터널로 해서 그 물 밑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요 한강을 건너오게끔 그렇게 지금 예, 협약이 다 끝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올해쯤이면 착공되리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인천에서 고향 가는 이거는 외곽 순환도로고요. 지금 현재 요게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요게. 참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외곽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많이 김포 한번 갈 때 밀립니다. 보면 네. 저 오산 쪽에서 올 때 보면 부천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네. 상당히 통행이 많더라고요. 거의 그 장수에서부터 송내까지는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밀린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김포시에서 나오려면 이제 그쪽으로 지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거기서 이제 많이 혼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PPT를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돼 있네요. 준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아닙니다.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그 김포시 하면 좀 핫한 뉴스가 하나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 도시철도 네. 뭐 금색으로 만들어진 라인, 뭐 네, 골드라인이라고 골드라인. 하던데 네. 그거 좀 어떻습니까 요새? 운행한 지 조금 됐는데. 네, 그렇죠. 제가 그 PPT를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골드라인 철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우려를 많이 했던 경전철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상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경전철이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도 많았고 해가지고 결국엔 지하로 묻어가지고 지금 도시철도로 하고 있죠. 참 말 많았죠. 네,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원도 좀 많이 됐죠, 네.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좀 지원도 많이 됐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2019년도 지금 작년 9월 28일에 개통을 했잖아요. 도시철도가 개통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18년도 11월 달에 개통할 예정이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공사 도중에 시멘트 같은 것도 제대로
좀 공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시 관계자들이. 그래가지고는 뭐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과연 작년에도 우리는 12월 달까지 개통이 될까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은 양천역에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10개의 역으로 돼 있고요.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도시철도를 타고 이제 환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하철 거기에 김포공항역에 5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 또 저기 영종도 가는 국제공항으로 가는 그 공항철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차량은 2량으로 돼 있고요. 하루에 23회 한 2, 3분 출퇴근 시간에는 2, 3분 간격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운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차량이 2개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뭐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이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좀 점점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예상 수요만큼 이제 타는 그런 게 나을 것 그래도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김포공항이 이제 그 환승하면 네. 서울 쪽으로 이제 가기가 좀 수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래서 가치를 조금 인정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무인 운전이에요. 네, 무인 운전이에요. 그 현대 로데미 제작을 했죠. 이 지하철 뭐라 그럴까? 무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옛날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기술이 이제 원체 발달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시운전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인이기 때문에 시운전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러니까 18년 11월에 개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무인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중간 구간이 좀 흔들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코너 꺾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느라고 이게 다시 연장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임 운전이니까 좀 더 그렇죠. 예민할 수밖에 예. 없겠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예. 없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안전성을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굴곡 있는 부분을 지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차량이 많이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시정해서 운영하게 돼서 이제 19년 작년 9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도시철도가 이제 개통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방송 보신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건 부동산이니까 네네. 그러면 역이 이제 10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좀 가격의 변동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이 변동이 많이 있었죠. 맨 처음에 경전철 한다는 발표가 났을 때 하고 또 공사 착공했을 때 또 개통한다고 했을 때 3번 정도 말하자면은 가격이 올랐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서도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마 공사하고 맨 처음에 이제 발표했을 때. 예. 기대 심리. 예, 그때 호응도가 굉장했었던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때만 해도 한참 전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보면 2009년도에 그렇죠. 도시개발 승인대하고 발표를 했으니까 예. 거의 10년이 좀 넘어갔죠. 그렇죠. 너무 많이 끌다 보니까는 비용도 많이 발생했어요. 김포 시민도 지치고.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지상으로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나마 그게 다행이긴 그나마 이제 상권 그런 데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인천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서구청인데 경전철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지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심 미관에도 안 좋고 그 도로를 놔두고 이쪽하고 단절 좌우가 효과가 완전히 단절된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 지나갈 때. 그리고 뭐 차 가지고 지나갈 때 그 도로를 지나갈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렇죠. 용인도 사실 보면 이제 지상 쪽으로 돼서 네. 외관상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가격은 사호동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김포시청 주변이거든요. 네. 거기 역세권으로 하면 22평 아파트가 한 1억 2, 3천 했었는데 그게 아마 경전철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공사 착공한다고 했을 때 한 거의 2억 선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쭉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2억 공사한다고 하니까. 예, 2억 선까지 올라갔고 지금 한 2억 한 7, 8천에 예, 호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3배는 아니지만 한 2배 반 그렇죠. 이상은. 2배 반 정도는 올라갔죠. 아무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 경전철 관련된 네. 좀 있는데 상가는 몰라도 아파트는 확실히 주거지는 안 들어가다 들어가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는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전에 딴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권은 모르겠지만 주거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더라. 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네네. 근데 말씀 나오신 김에 네. 그 부동산이 이제 뒤에가 그 아파트 단지잖아요. 새로 네네. 구주오심도 있고 이제 뭐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구도심 아파트, 구도심 버듬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25평 하면은 한 2억 한 4천 그 정도 되고요. 네. 구도심 쪽에는. 그러니까는 역세권 아닌 구도심이요. 네. 역세권 아닌 구도심은 한 2억 5천 정도 되고 30평대가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돼요. 네. 30평대가. 그렇게 하고 제 사무실이 있는 주변은 풍무 이주구라고 택지개발 그러니까는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제 사무실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1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네. 입주를 했는데 그게 25평이 한 4억 2, 3천에서 4억 5천 정도. 그렇게 호가가 되고 있고 또 30평대가 4억 5천에서 한 5억 그 사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2년 먼저 잠깐만요. 입주, 2년 후 입주. 20평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25평이 4억 2천에서 4억 3천. 4억 그리고 2천에서 4억 3천. 예. 그리고 30평대가 30평대가 5억 한 2천에서 5억 5천 정도. 5억 2천에서 5억 5천. 푸르지오 하면은 이제 요거 얘기하시는 예. 거군요. 아, 푸르지오. 아니요. 김밥 풍무 푸르지오고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센트럴 푸르지오가 푸르지오 2차예요. 센트럴 푸르지오가. 네, 2차. 예. 지금 얘기해 주신 2차거든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요. 푸르지오. 풍무 푸르지오를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풍무 2차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르지오하고 한 5천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2018년도에 입주를 했거든요. 이거는 1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네. 이거는 18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18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가격이 이거는 25평짜리가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돼요. 네,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PPT 자료보다는 좀 높게 나오나 봐요. 실제 거래된 건 이건 거래 대충 대략적인 금액이니까. 네, 대략적인 거고 호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호가는 좀 원하는 금액이. 요거 하는 시점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렇군요. 네, 시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차이가 좀 나는군요. 네. 여기하고. 시점 차이가 있으니까요. 음. 이 PPT 해가지고 PPT는 이제 딴 데서 해놓은 거를 제가 인용을 한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요즘 거래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새 물건이 나오고 있는 현재 네. 저희가 이제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호가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하나 유로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유로메트로도 뭐 한 5년 전에 분양한 거 그거는 30평대 그것도 있지만은 작년에 입주한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풍무역에서부터 좀 멀다 보니까는 저기 뭐야 20평대가 25평이 한 3억 한 3천에서 3억 5천 정도. 그렇군요. 30평이 그냥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좀 떨어지기는 예, 하네요. 조금 풍무 역세권에서 떨어진 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전세는 거의 요즘은 뭐 매매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뭐 5천이나 한 7, 8천 차이 나면은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니까 4억짜리 아파트 할 때 뭐 4억 2천, 4억 5천 이렇게 하니까는요.
전세 시세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고촌 향산리에 힐 리버시티라고 2020년도에 20년 8월에 입주 예정이 있어요. 6개월 남았네요. 그렇죠. 현대에서 지었나 봐요. 네, 현대에서 져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라고 이제 이름이 현대니까는 힐스테이트가 그러네요. 들어가죠. 예. 세세수 보니까 뭐 3,500세대. 예, 3,500세대로 1단지, 2단지 하지만은 이것도 상당한 세대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상당한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5평, 29평, 뭐 34평, 40평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요즘은 뭐 50평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큰 평형은 아무래도 좀 네.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큰 쪽으로 많이 지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구도 준다 그러고 또 선호도가 낮은 평형을 네. 원하니까 좀 특이한 거 있다면 좀 그 평형이 41개나 타입이 있어서 아주 네. 다양한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헷갈려요. 표를 안 보면은 이거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예요. 너무 타입이 많다 보니까. 좀 보니까 41개인데 네. 그 부동산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설명드리려면 항상 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틀릴 그래야 것 될 같으니까. 것 같습니다. 저거는요. 타입이 참 네.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타입이 이키저키 짓다가 보니까 여러 타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상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도 될까요? 상가. 네네. 상가로 하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가 가격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구도심 상가 같은 경우에는 김포는 거의 다 그 분양 상가예요. 그 한 채를 상가 하나를 져놓고 그 안에 말하자면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분해서 그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상가기 때문에 지금 뭐 구상권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 요새 도시 개발 풍무 이지구라든지 뭐 한강 신도시라든지 그런 데의 상가 가격을 보면 보통 뭐 분양 가격이 3,500에서 한 4,500 위치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로변에는 4,500, 뭐 5,000 그 선이고요. 5천 정도로 하면 뭐 거의 평택 그다음에 동탄도 5천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근데 뭐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상가 그 최현철 교수님하고 투어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느낀 거는 거의 뭐 도로변에 있고 상가의 분양 가격은 거의 뭐 한 4,000대다. 3,500에서 뭐 4,500 그 정도 대다 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글쎄 서울은 모르겠는데 서울 빼놓고 다른 데는 거의 상가가 뭐 4,500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좀 괜찮은 위치다 하면은. 보통 분양하는 평당 상가가를 보면 이제 토지 구입가가 네. 거의 평당가가 되거든요. 1층 평당가가 되는. 아마 사업성의 수익 분석을 해보면 그렇죠. 아마 그 정도 분양을 해야 이렇게 수익성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구입을 아마 3,500에서 4,500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가 분양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앞에가 원래 그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그 맞은편이 농지이지 않습니까? 네네. 농지. 원래 그 생산 녹지였더라고요, 그게. 네. 그럼 농지니까 뭐 보통 이제 농업을 위해서 생산 녹지로 돼 있는데 최근에 김포시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이 돼서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개발 계획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PPT를 보고 예, 말씀을 준비해 드릴게요. 주셨구나. 예.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위에서 하는데, 아까 기본 계획에서 이제 네. 나중에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다른 데 역세권, 물론 다른 데도 역세권 개발을 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지금 풍무동이 제일 먼저 이게 생산 녹지였는데 여기를 자연 녹지로 바꾸면서 역세권 개발을 뜻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곳이죠. 네. 빨간 점은 아까 부동산 위치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 부동산이 있는 위치입니다. 딱 여기가. 좋네요. 네. 여기 풍무역세권 개발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제가 어차피 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 있는 그쪽에 사실은 그때는 상가가 없었어요. 그렇죠. 한 4, 5년 전에는 제가 이제 풍무동으로 타 지역에서 하다가 풍무동으로 제가 옮겨왔거든요. 옮겨왔는데
상가가 없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아파트 부지 있는 쪽으로 들어갔었죠, 그때. 아, 그래서 아파트 네. 부지에 그때 계셨군요. 예. 그때 한번 뵐 때 의아했거든요. 네. 토지하시는 분이 단지 내 상가에 계셔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이쪽으로 자리가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자리가 나서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옮겨 타게 된 거죠. 제 사무실은 이제 다른 부동산으로 넘기고. 그러면 여기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 표했듯이 여기가 지금 역세권 개발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 사업 지금 저기 뭐야 KBS하고 MOU 협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강 시내폴리스 조성하고 있는 데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천 남부 지역의 의료 복합 단지. 네. 예. 그 계획돼 있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이제 주변이 이제 그린벨트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 구역으로서는 이 다음 거를 PPT를 보면 그렇죠? 구역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분양 아파트를 만들고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장기 임대 아파트, 여기는 푸르지오로 해가지고 1494세대 분양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여기 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호반베르디움이 1243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예요. 네. 여기가.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가 2개가 들어오고요. 중학교가 하나 있나 봐요. 예. 학교 문제 세 개. 초등학교가 2개가 들어오고 중학교가 들어오고 여기 대학교 부지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해놨는데요. 사실은 국민대학이 들어올 예정이었었어요. 전에. 얘기가 있었나 예, 봐요. 얘기가 있었어요. 먼저 대학을 유치한다. 그랬을 때 국민대학이 들어온다는 위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근데 여기를 왜 비워놨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대학 부지를 이쪽으로 바꿔놓고요. 네. 대학 부지가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면적이 생각보다 예, 크진 않은 면적이. 것 예, 같아요. 어차피 대학교를 유치하려면 이건 너무 작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는 저도 시하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작거든요, 대학 부지로서는. 그럼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학교 면적은 네네. 좀 딴 데 보면 좀 넓거든요, 생각보다. 이왕에 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라면 좀 넓은 면적에 해가지고 제대로 유치해야지 김포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입지는 진입로 초입에 있어서 입지는 상당히 좋은 그렇죠. 것 같은데. 입지는 어차피 뭐 역세권이 지금 요 정도의 풍무역이 있거든요. 요 정도에. 네, 거기에 풍문이. 예, 풍무역이 있으니까는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입지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차라리 여기를 더 넓게 주든지요. 여기가 단절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고천이에요.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그 장기 한강 신도시까지 가는 이게 도로나 도로예요. 있잖아요. 예, 도로예요. 전용 그래서 도로로 쭉 날잖아요. 예, 이게 축이 잘려 있습니다. 요 부분만 지금 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대학 부지를 하면 나중에 이게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네요. 예. 이건 조금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생각 없지. 학교를 좀 작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연구단지라든 들어올 수도 있고 꼭 대학교 학생들은 뭐 10,000명, 20,000명 있는 학생이 아니어도 뭐 연구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렇게 생각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네. 김포 토지 가격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김포 토지 가격을 한마디로 토지 가격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네. 딴 데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요거도 먹습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건가? 이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 맞아? 전화 문의는 곧잘 와요. 그렇게 김포 토지는 얼마씩 해요?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참 답해드리기가 뭐 하니까는 손님 하고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한번 장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토지 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구역에 지금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에도 토지가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실질적으로 김포에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 여기 하잖아요. 지금 이쪽에 여기 네. 역세권 개발하면서 요 앞에 여기 상업지가 있고 여기 준주거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준주거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의 토지 가격이 분양 가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여기도 입찰을 가게 될 텐데 지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김포를 할 때는 김포가 상업지가 한 2,300만 원 그 정도였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 네. 토지 가격. 풍무 이지구 이쪽 구성할 때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손이 넘어가면서 상업지가 뭐 3,000, 나중에 최종적으로 된 건 3,500까지도 예, 매매가 됐어요. 2,800 뭐 그렇게 매매가 됐는데 이번에 검단 신도시에 뭐 그 상가 짓는 시행하시는 사장님이 입찰 보러 갔다가 가격이 너무 높다고 네. 그래가지고 뭐 떨어지고 왔더라고요. 수익성이 안 나오면 이제 못 네. 들어가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아, 저렇게 해가지고 상가를 져서 과연 분양을 시켜가지고 임대까지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세요. 네. 그 땅값 높다고 생각하는 걸 또 받아서 그 가격에 또 분양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죠.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은, 중공업 지역에 우리가 토지 작업을 한 13,000평 정도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아파트 부지로 하기 위해서 한 600만 원 선에 출발을 했죠. 600만 원 선 같으면은 타산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 풍무 이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앞에 보니까 여기가 마주 보고 너무너무 있잖아요. 계속 좋아지잖아요. 뭐 그렇죠. 빌딩이 올라오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땅값이 점점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1,0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근데도 70, 80% 올라가 네. 있네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720만 원일 때 우리가 그렇게 시행사를 찾았는데도 비싸다고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요즘 1,000만 원이 넘는데도 하겠다고 하겠다고 오는 오시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예, 땅이 없으니까 토지가 없으니까는 땅이 비싼 거 사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에도 뭐 쉽게 얘기해서 도심권이라든지 새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어떤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기도심권에서는 사업할 만한 그런 토지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분양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시행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보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앞을 보고 산다고 보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느낀 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도 좀 더 주고 그렇죠. 더 이상 받을 수만 있으면 거기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네. 사업을 하시거든요. 10년 후에 쓸 생각보다는 앞을 보는 그렇죠. 게 더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생각에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상가는 그렇고 일반 그 도로변 아니고 일반 주택 짓는 거는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요 도심 지역, 도심으로 도심 지역으로요? 생각했을 때. 그리고 뭐 외곽으로 나가서 읍이나 그런 읍면 지역 그런 데로 가면은 100만 원 위치에 따라서 250만 원, 450만 원 다 틀립니다. 그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농지는 뭐 저쪽 북쪽 끝쪽으로 가면은 한 20몇만 원짜리부터 뭐 50만 원, 80만 원, 150만 원, 뭐 250만 원 각색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번이 특정적으로 지어지기 전에는 가격을 매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 토지 가격이 지금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예. 많이 김포- 올라갔다면 한 어느 정도? 뭐 100%? 200% 아니면 10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최소한 왜냐면은, 100% 이상은 더블 이상은 다 됐다 지금 그렇죠. 가격이. 예. 그게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까? 김포 토지 가격이 더블이 된 게 10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10년 정도 예. 돼서. 10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만약 10년 걸렸다고 하면 한 연 10% 정도씩 올라가는 그렇죠. 거네요. 앞으로는 땅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김포는 어차피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요. 인구가 유입이 되면 어차피 토지는 필요한 거니까 땅값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인구의 유입은 아까 전철 관계에서 교통 관련돼서 아마 더 유입이 쉽게 되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도 근접하기가 좋겠죠. 전철도 있고 또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그
구성되는 거 전편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학교 네, 부지하고. 뒤에 한 그러니까 편이 더 있네요. 예, 정리된 그러니까 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시 뭐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까지 다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김포에서 지금 저기 하는 게 어차피 그 BC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이 지금은 광역교통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 방화역이 차량기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김포를 건너오면서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때는. 차량기지에 그 방화동에 있는 차량기지가 김포로 이전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김포를 통해서 검단 택지개발 사업하고 있는 검단지구 거기에도 어차피 인구를 유입하려면 교통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검단 그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검단 신도시 그쪽하고 해가지고 해서 다시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누산리에 차량 기지를 세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BC가 맞춰진다는 것 같아요. BC가 1.0 정도 가까이 나오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 정도 맞춰진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또 강화도에서는 거기까지 온다면 어차피 김포가 이제 인구가 확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강화도까지도 그 도시철도를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들이 있답니다. 사업 타당성이 아까 좀 1.0이 넘는다고 하니까 1.0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일단 사업 BC가. 타당성이 좀 그래도 좀 있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BC 그러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이제 네. 그 지수 가지고 네네.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차피 그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서 누산리에 있는데 230만 평에서 280만 평 정도 해가지고 280만 제가 평이 200 올라가지고 해배나 230만 해배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 김포시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동영상 이제 보시고 우리 회원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시고 네.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만약에 김포 쪽에 그래도 난 좀 투자를 좀 했으면 한다 하면 투자 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일단은 뭐 돈의 액수의 차이가 있겠죠.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돈이 뭐 많이 있고 한다면은 뭐 평당 몇백만 원짜리 토지도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돈이 작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뭐 농지를 구입을 한다든지 뭐 하면은 토지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배웠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토지의 희소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니까는 토지는 항상 필요한 거고 또 뭐 물류창고 부지라든지 서울 쪽에서 뭐 공장이라든지 많이 찾아가지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차피 김포의 토지값은 오를 것이다. 어느 위치에 어떤 땅을 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투자 가치가 빨리도 되고 또 늦게도 되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포 토지는 오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이 편해지고 서울과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교통이 약간 예전에 좀 불편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교통이 좋아지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류 용지, 네. 공장 용지가 이제 그 직원 채용하기도 좋고 가깝고 그다음에 또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김포시가 좀 유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잘 해주는 규제가 너무 빡빡하다든지 좀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옛날에는 사실은 김포시가 건축이나 그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크게 제한을 준 게 아니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돼 있어가지고 예, 군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한강만 넘으면 바로 그냥 예. 보이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어쨌든지 뭐 문 대통령의 흐름을 탔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뭐 이북하고 좀
좋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군사 그 동의 얻는 것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신도시 들어오는 걸로 해서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한강변 쪽으로는 좀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저쪽 제한이 있었죠. 예, 저쪽 북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한다면 김포는 굉장히 입지 여건상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강 건너자마자 김포, 뭐 강화 그렇죠. 쪽하고 연결돼 강 있으니까요. 건너가지고 강하고도 연결돼 있지만은 조강으로 해서 그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황해도 있는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토지 가격은 이제 뭐 아까 이제 해주셨고 이제 투자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신 관심 있는 분 중에서 소액으로 네. 뭐 좀 소액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좀 있을까요? 소액으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한 1억이나 또는 아니면은 2억? 어 2억까지 간다 그러면은 뭐 좋은 위치는 아니래도 그래도 좀 토지를 농지 같은 거를 구해드릴 수 있고요. 네, 1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구해드리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예, 힘들어서 뭐 딱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토지가 아니 그냥 일반적인 네, 거. 알 수 없고 그냥 지금 한때 이제 뭐 아파트 분양하는 거를 분양받아가지고 뭐 프리미엄 받고 팔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 1차 아파트,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하면서부터는 아파트 그 분양권에 대한 피가 상당히 붙었었어요. 네. 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는 맨 처음에 검단 택지개발 사업, 그 검단 신도시 지역이 이기 신도시죠. 그 지역이 조금 맨 처음에 초기 분양할 때 조금 주춤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미분양을 우려했었는데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분양이 다 돼버렸습니다. 참 그만큼 빠르세요. 네. 뭐 선호하는 푸르지오라든지 뭐 구모나 뭐 호반 베르디움이라든지 그런 데를 떠나서 우리가 사실 대광 같은 업체는 그렇게 별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업체였는데도 심지어는 거기까지도 다 분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소액인 분들은 지금이라도 투자 생각이 있다 그러면 분양권 정도에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그렇죠. 장담을 뭐 그때그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니까 분양권을 해서 100% 거기에 투자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분양권은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나면 그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전에 뭐 분양받고 안 좋아서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간 적도 있었으니까요. 분양가 이후로 막 예. 떨어졌습니다. 몇 경기의 흐름 봐가면서 뭐 소액이면은 분양권에 투자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김포의 네.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포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토지들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기개발들이 많이 됐고요. 네. 현재 개발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도로 여건하고 모든 게 이렇게 다 좋은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뭐 네. 좋은 토지는 벌써 다 네, 거래가 좋은 됐고. 토지는 이미 거래가 돼서 미리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선발주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좀 뭐라 그럴까, 도로 골목이 좁다든지 뭐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것도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 땅을 넓게 잡아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로서 조성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좀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의 그러니까 김포의
부동산, 김포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다면 또 혹시 한마디 해주실 게 좀 있을까요? 김포에 관심 갖는 분들은 이런 걸 조심해라,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보시라, 아니면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글쎄, 조심할 거는 그렇게 뭐 저기 하진 않고요. 일단 뭐 부동산을 살려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입지 요건하고 도로 요건하고, 예. 그거를 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지방을 가보면은 꼭 서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김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중심권만 몇 천만 원짜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몇 억짜리 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방에도 그 중심권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고 또 뭐 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위치 선정을 잘해서, 김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깝고 뭐 어쨌든지 뭐 지하철 5호선도 들어온다면 토지 가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뛰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그 광역교통망도 생각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 방화역에 옮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포 시민들이 사실은 9호선을 뭐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대신 시장님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포 시민의 도시철도 가져오는 게 여문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방화역에 옮긴다고 그래서 한번 김포로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제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번 뭐 으쌰으쌰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어쨌든지 B씨가 들어오면은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뭐 거의 뭐 그렇게 확정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90%는 김포로 지하철 5호선이 들어온다 보고 지금 분양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거를 얘기를 해요. 물론 철도망에 지금 계획이 들어서는 거니까 그게 당장에 뭐 몇 년 사이에 뭐 5년이라든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공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주민 의견 듣고 뭐 그렇죠. 기본 계획 세우고 하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주민 의견에서 뭐 들어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서로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다툼은 있겠죠. 다툼이 이제. 있더라고요. 예. 그런 다툼은 사심이 있겠지만, 있으니까. 예. 그거 뭐 반대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주민 동의를 안 해줄 여건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도시철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김포 토지값은 반드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철도가 들어왔는데 토지 가격이 안 오르는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오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서 다른 지자체도 또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가 저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포로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화역 있는 데가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딴 데로 가기는 힘들고요. 지금 어차피 검단 신도시가 분양을 원만히 하려면은, 검단 신도시도 작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토지 예. 개발한 지도 꽤 됐죠. 그럼요. 면적도 좀 그래가지고 거기도 뭐 두바이하고 MOU 맞았다가 뭐 안 맞아가지고 체결이 안 되고 맺었다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하면서 꽤 되면서도 그냥 담장 쳐놓고 대기 상태에 계속 있었던 예, 정말 거거든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인천도시공사하고 민간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분양이 돼야지 되니까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차피 그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않을 수는 없으니까는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보시는 거는 검단 쪽으로 해서 이제 김포까지, 김포까지. 차량 기지는 이제 예, 김포 쪽에다 두면 김포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누산일에서 차량 기지를 제공하기로 했으니까는요.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오늘 나와서 방송하시니까 힘드시죠? 아무래도 아이, 저 처음엔 떨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십니까? 지난번에 조관영 신사 박사님이 너무 그냥 유머러스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남자분이 그렇게 애교 있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뚝뚝하니까 야, 잘해주신 것 같은데. 해필이면은 신사 박사 뒤에 내가 가게 돼가지고 좀 멀리나 해주면 모르는데. 근데 보시는 분들은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말씀 잘해주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뭐 예상치 않던 뭐 기본 계획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철도 계획 같은 것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아주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방송은 마치는 걸로 이렇게 네, 회장님도 알겠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가 아니군요. 저는 이제 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시고요.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신년 예. 잘 그 보내시고요. 유튜브 네. 이거 방송 보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 네.